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산장려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책을 보기 전에 물산장려운동 가장 먼저 떠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1920년대라는 것.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게 이겁니다. 물산장려운동 20년대다.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했느냐? 평양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평양이다. 누구냐? 조만식 선생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최소한 아셨죠?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이 정도 알아야 돼. 또 있어요. 민족주의 계열의 기업가들이 많이 참가할 수밖에 없다. 핵심이에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참여했느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전 국민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국민이 참여했다 이런 질문은 틀려요. 어려운 거 없어요. 물산장려운동. 몇 가지만 키워드만 잡아내면 문제 푸는데 그냥 1, 2초 만에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누군가 반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했죠. 왜? 특정 기업인들의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특정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에 몇 가지 단어들만 잡게 되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큰 틀의 내용을 잡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이 어떻게 될까? 네. 그 배경이 요겁니다.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얘들이 관세를 철폐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관세하고 항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문호가 개방되면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항구에 물건을 하여 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관세도 받아야 되는 거고, 항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항세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일본 자국의 물품을 우리 조선에 판매하는데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우리가 관세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이 거기 숨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가격 경쟁에 우리가 뒤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산업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민족주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산장려운동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전개 보겠습니다. 이런 구호들이 나타납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고 하는 구호를 앞세웁니다. 조만식 같은 사람들 밑줄 긋습니다. 조만식, 물산장려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출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체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작회, 자작회 같은 단체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산 애용 부인의 여성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자, 이네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뭘까? 일본 상품을 배격하지 않은 운동. 그죠? 국산품 애용운동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가 행진하고, 근검저축, 생활개선, 금주구면, 금주구면운동 같이 갑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포스터 한번 같이 볼까요? 물산장려운동 포스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에서 우가 아니라 우에서 자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신문 광고 보시죠. 이런 게 사료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자에서 우가 아니라 우에서 자체를 읽는다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그 신문 광고를 이렇게 사료로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선택지 곤란해한다는 뜻입니다. 시대 흐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 결과. 방금 얘기했던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그 전 국민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옳지 않는 질문이 되고 있다. 됐죠? 이 정도 선에서 물산장려운동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863쪽으로 가볼게요. 863쪽에 보시면 사회주의 계열의 경제운동이 또 등장할 겁니다. 네. 863쪽에 사회주의 계열의 경제운동. 자, 첫 번째 소작쟁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소작쟁이. 20년대가 되면 소작쟁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작쟁이 처음 발생한 건 1919년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처음 소작쟁이 일으킨 시기는 1919년 이 시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태수 소작쟁이 가장 대표적이죠. 23년이죠. 자, 23년에서 24년까지 약 1년에 걸친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요건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시대를 물어봅니다. 이겁니다. 자, 암태수 소작쟁이 볼까요? 지금은 전라남도 신안군이었고요. 그때 당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무안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암태도 농민들은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 가까운 싸움의 결과 70에서 80% 중 소작률을 40%로 낮췄다. 반 이상 떨쳤다는 거거든요. 그 지주가 일종의 친일 지주예요. 친일 지주가 경찰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엄청난 소작률을 거둬갔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생각해보세요. 70 내지 80% 생산량의 70에서 80%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먹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보세요. 쌀을 한 10석 생산되는데 1년에 7석 내지 8석을 지주에게 넘겨준다면 많아야 2 내지 3석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또 가족이 대가족에 10명씩 넘는 가족이에요. 쌀 2석, 3석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먹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암태도 소작민들이 목포 경찰서를 점령하죠. 왜냐면 이 지역은 섬 지역이다 보니까 목포 경찰서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섬 지역인데 왜 목포 경찰서가 나옵니까? 시험 지문에 아까 요거예요.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포 경찰을 점령하고 시위하고 요구사항을 요구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노동운동에 관련된 부분도 볼까요? 우리 3.1운동이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사회주의 유입이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각이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게 나쁜 이미지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대 이 사회주의 유입은 그 당시 우리 하층민들에게 굉장한 자각심을 가진 데 어떤 영향력을 준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다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노동운동 한번 볼게요. 자, 조선노동공제, 조선노동총동맹, 그, 노동운동에 있어서 보세요. 이제, 단체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단체 명칭이 전부 다 들어가는 명칭이 조선이라는 명칭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다 1920년대예요. 이 단체가 몇 년입니까 물어보진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지 않는 시험 이상은 거의 대부분 평범한 시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20년대 잡으세요.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거의 모든 운동은 다 20년대 잡으시고 큰 문제는 없어. 8, 90%는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부산 노동자 총파업 20년대, 오른쪽 원산 노동 총파업 20년대. 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좀 연도가 필요합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29년, 이건 연도가 암기돼야 됩니다. 별도로 암기 필요합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넘기주세요. 노동운동 이 정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수호운동 볼까요? 867페이지. 민족 수호운동.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민지 교육 정책. 우민화 교육을 했다.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죠. 우리 민족주의를 말살했다. 그 다음에 조선 교육령을 방포해서 식민지 교육 정책을 펼쳤다. 자, 1910년대 1차 교육령입니다. 1차, 일본 애들 얘기하는 거, 우리 교육 어떻게 할 건가요?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차, 그럼 1920년대, 당연히 2차겠죠? 1930년대, 3차 교육령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1차 때, 2차 때, 3차 때 도대체 키워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교육령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통 교육 수업료는 4년으로 단축, 사립학교를 축소하였고 중등교육 기회를 제한하였다. 주로 가르치는 게 보통학교, 요즘 초등학교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통학교, 중등학교는 제한했다.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교육들은 실업교육이었다. 즉 인문교육은 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인문교육은 책을 읽으면 내 생각한다는 거거든. 생각한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원치 않아요. 조선 사람이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단순 기술 정도를 가르치는 정도의 급급할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다음에 대학교육은 아예 없어요. 대학교육 자체가. 대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요. 대학 교육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서당 규칙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를 하잖아요. 서당 설립을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이걸 서당 규칙이라고 합니다.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게 이제 한울전 따지, 거머련 누르황 뭐 이런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학 같은 걸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것마저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허가제로 바꿨다. 되게 까탈스러운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20년대 보겠습니다. 20년대 일본에도 우리의 교육 정책은 뭔가? 식민지 교육이죠, 당연히. 큰 틀에서 보면 식민지 교육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죠. 근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업연화를 아이들에게 6년으로, 아까 4년이었죠? 4년 가르쳐, 이제 6년제로 이렇게 6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20년) 초에 우리 하는 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립, 뭐 사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뭐 국립대학, 뭐 사립대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국립대학, 사립대학. 근데 밀립대학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 다 이해 가시고 있는 부분이죠. 밀립대학. 국립도 안 되고 사립도 안 된다고.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차라리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일본에서도 비상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지네들이 하나 만든 게 낫겠다 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경성제국대학.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신을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다. 이해가셨죠?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가 더 학생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 애들이 뭐 6대4, 7대3 정도 훨씬 더 많았고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일본에서 학제를 만들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친일 성향을 띤 분들의 자제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보면 예전에 졸업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년대.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한동안 본인들의 그 대학 이력서에 경성제역자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뭐지? 일제시기에 대학을 다녔다고? 그러면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한 색깔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학력을 쓸 때 대부분 경성제국장 나왔다는 얘기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거의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경성제국,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경성제국대학이. 그 다음에 3차 교육령 가볼게요. 3차 교육령. 자, 한국 신민화 교육 정책입니다. 3차 때부터 이제 한국 신민화 정책.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과목을 수의 과목으로 선택했다. 조선어 과목을 수의 과목이라는 얘기는 선택 과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 받을 수 있잖아요. 선택해서 우리 조선어 과목을 들려고 갔어. 조선어 조선사를 듣기 위해서. 선생님이 안 계셔. 폐강이야. 뭐 대학에서 가끔 뭐 7명 미만의 수강 신청자가 있으면 이 과목 개설이 폐지될 수도 있어, 폐강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수강 신청할 때 보면, 그죠? 이건 학생은 되는데, 선생님이 없는 경우야.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교육을 금지했다. 우리말, 조선어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4차 교육령. 조선어 과목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버렸다는 것. 수의 과목이었던 것들이, 수의는 선택이라는 뜻인데, 조선사,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조선어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4차입니다. 자, 오른쪽에 869페이지 3차 교육령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국민학교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바뀐 명칭들이 있어요. 보시면 학교 명칭이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학교였다고요. 보통학교. 그 다음에 심상소학교. 좀 적어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처음 시작한 게 보통학교. 그 다음에 만든 게 심상소학교. 요건 일본의 학제와 같아요. 일본의 초등학교 명칭이었어요. 일본의 학교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거야. 심상소학교.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여자고등고등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같은 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여학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부분이죠. 심상소학교 부분이죠. 일제강점기 일본식의 교육을 하겠다. 일본식 초등학교 명칭을 가져다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죠. 이게 아마 선생님 기억에 1941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분들 거의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여러분 수업 듣는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케이스는 국민학교로 들어갔다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학교 지원문의 명패가 바뀌기 시작하죠. 땡땡 국민학교에서 땡땡 초등학교로 바뀌어서 졸업해서 나온 경우가 있죠. 그 친구들 나이대가 지금 30대 중후반 됐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바뀐 거는 YS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렇게 나온 문제를 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시기에 역사 사실을 옳은 거 부르면 여러분들이 김영삼 정부의 정책들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언론 정책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 정책. 보겠습니다. 문화 통치 시기니까 1920년대 봐야 되겠죠? 1920년대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문화 정책을 펼쳤을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첫 신문사가 문을 열게 됩니다. 20년대입니다. 그리고 30년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손기정이죠. 여기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마라톤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이때 세계 신기록 세웠습니다. 1시간 29분 땡땡초. 그러니까 1시간 30분 벽을 깼어요. 최초로. 손기정 선수가 29분대를 돌파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당시 지금 보니까 1시간 마라톤 2시간 4분대 세계 기록이더라고요. 엄청난 단축이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장기를 다고 우리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가슴에 왼쪽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문에서 손기정 선수의 뭐라 그럴까요? 일장기를 떼버렸어요.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훗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네,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 요거 하나 체크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년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폐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애곡 가볼까요? 870페이지. 한국사 애곡 보겠습니다.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자율적이지 못하다. 네.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타율성을 일본 애들이 우리 비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학자들이 우리에게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만선사관. 우리는 만주의 어떤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되게 수동적인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평가했다는 거죠. 기분이 잠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론. 우리는 딱 정체되어 있대요. 정체되어. 일단 기분 나쁘죠. 정체됐다는 얘기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볼 때 고대 국가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합니다. 중세 국가로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그죠? 고려란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근세 국가로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단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현대사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말하기를 이게 없다는 거야. 수도되어 있다. 여기에 딱 수도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 말이 안 되는 건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파성론. 세 가지죠. 우리는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했죠. 일찍이. 물론 되게 정치적인 싸움이 되게 힘들고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많이 가져오기도 했죠.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이걸 청두리째 나쁘게 평가할 수만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정당 정치와 비슷해요. 분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 보시면 여가 있고 야가 있잖아요. 그죠? 서로 견제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야만 건전한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조선시대 벌써 민주주의 국가를 하고 있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분당 싸움이 물론 좀 치열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걸 나쁜 의미로 본다는 거죠. 아니, 역사를 누군가가 나쁜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죠?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일본 애들이 타율되었다, 정체되었다, 당파되는 부분을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세계 경제적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극히 정상인 나라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본인이 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지극히 우리 정상적인 나라입니다고 일본 애들 비판해버려요. 이겨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남훈 선생은 웅이 아닙니다. 운입니다. 잘못하면 옳다고 운입니다. 백남훈. 이 사람은 사회주의 경제학자입니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 저기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비토했다. 백남훈 선생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일선동조론도 주장하더라. 그 다음에 식민사학 연구기관을 한번 볼게요. 일본 애들이 어떤 걸 만드냐. 고족조사위원회 체크하겠습니다. 건축, 자기 분묘 등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의 미술품과 문화재를 완전 약탈했어요. 수십만 점, 많게는 몇백만 점들이 우리 문화재를 일제강점기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일본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본 애들은. 이게 고족조사위원회예요. 고족조사는 그냥 무덤도 그냥 마음대로 파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보고서 하나, 레포트 하나 정도 남겨놓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조선사 편수에, 이건 참 많이 나왔던 건데요. 그 총독부 산하에 우리 역사를 애고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그 애들이 만든 책이 조선사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완전 애고겠죠. 이건 총독부 산하에 있습니다. 총독부 산하에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참고로 여기 일본 학자들이 되게 많이 투입됐고요. 우리 일본 학자들도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완전히 애곡했던 부분이다. 그 다음에 청구학회. 아까 한건 언급했던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들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데요. 이것도 우리 역사를 애국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청구학회입니다. 얘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다시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단학회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비판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를 비판해야 돼요. 이게 진짜로 실제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실증주의를 사간 입장에서 얘들을 비판했다. 세 개 잡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러한 역사 애고가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단체가 뭡니까? 이렇게. 주로 활동했던 사람, 이병도, 선진대 같은 사람들. 이런 인사들이 활동을 되게 많이 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872쪽으로 한번 갈게요. 872페이지에 민족문화수운동 국어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1907년에 국문연구소 가장 빠릅니다.
주시경, 지석경 같은 우리 국어를 하는 학자들, 국문연구소. 가장 빨라요.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석경. 조선어 연구회. 21년 연구회. 조선어 연구에서 알아야 할 게 가갸날. 우리 한글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갸날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그죠? 건장하고. 또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가능하게 됐다. 네,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가능하게 됐다. 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의 학회. 학회는 중요하죠. 연구에 발전시킨 거죠. 학회는 우리말이죠. 조선을 특히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단체가 학회라고 합니다. 이건 1931년 우리 역사학회 이렇듯이 조선학회,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 마지막이 조선학회입니다. 자, 조선학회에서 해야 할 게 뭘까? 맞춤법 통일화입니다. 학회들이니까 맞춤법 통일안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맞춤법 통일을 끊임없이 국어학자들이 연구할 거고요. 그래서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왜? 책 쓸 때 가장 오타가 많이 나요. 국어 때문에 오타가 많이 납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국어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고등학교 때가 안 했잖아요. 굉장히 문법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어? 전혀 모르겠던데.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되게 중요한 게 나왔죠?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싶은 거야. 편찬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편찬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뭐죠? 총독부 방해 때문에 못한 거지. 못했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납니다. 조선 학회 사건이 터집니다. 10년 전에 터졌던 사건을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함경도 함흥 지역에 박용옥이라는 학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학생인데요, 박용옥. 학교에서 우리 조선말을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못하게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태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태진이 11년 전에 조선학회에 가입했던 인사인데 이 사람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태진이 구속됐고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구속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구속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일제강점기는 40년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일제히 공공기관, 또 학교, 기차관, 버스관 이런 데 아예 우리말을 못하게 금지시켰다고요. 근데 여학생들끼리 우리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 경찰에게 알리게 됐어요. 일본 애들이 알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인사들 있죠. 11년 전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인사들을 대거 검거해요. 구속시켜버렸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 사전 만드는 무슨 근거가 돼? 선생님 매일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책 보완하고, 항상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거에다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적용시킵니다.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구속시키는 거예요. 원래 치안유지법은 우리가 1925년에 만들었거든요.
일본 자국 내에서 만들었던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원래 목적은 사회주의자를 색출할 목적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 써먹는 건 뭐였어요?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을 치안유지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다 걸리면 특별한 죄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건 걸리면 형기 2년 내지 3년을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장기죠.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11년 전에 했던 학자들을 거의 다 대고 다시 구속시킨 거라 우리는 조선 합격사 사건이라고 연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873페이지. 요거보다는 한국사 훨씬 더 시험이 잘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국사 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볼게요. 박은식. 네, 꼭 알아야 되겠죠? 박은식. 자, 박은식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조선의 혼. 우리 민족적 혼으로 하자.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쓴 책 꼭 잡아야 되겠죠? 역사책입니다. 한국 통사. 통이라는 건 고통스러울 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빼앗긴 역사부터 썼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면서 투쟁했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했다. 기초 중에 기초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명을 강조한 유교 구신론. 그 박은식 선생은 우리 한말 대표적인 유학자이기도 하죠. 그죠? 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명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유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시하는 거죠. 청나라 말기 대학자이던 깡유에이의 변법 자각론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변법 자각론을 수용해야 된다. 이게 모든 걸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메이지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된다. 변법 자각론 같은 거. 추가합니다. 여기에 양명학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리학은 신분 질서 유지를 기초로 하고 있죠. 신분제 사회를 갖다가. 양명학은 일종의 양지론을 내세우죠. 양지론. 조물주가 세상에 있다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거지, 사람의 계급을 만들진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이게 양지론이에요. 그럼 뭐야, 지금? 양명학의 평등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평등, 양명학. 그 다음에 대동사상.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 대동사상이에요. 봐요. 변법 자각론을 수용해야 된다. 첫 번째. 양명학을 수용해야 된다. 평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존의 성리학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게 유교 구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좋은 걸 누군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홍보돼야 된다. 이게 박은식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유교 구신론입니다. 조선 강문에 참여. 네. 고전 정리했죠. 네, 박은식하고 욕당 차남선. 네, 우리 고전을 정리한 게 조선 강문에 이것도 같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신채호 갈까요? 대표인사. 네, 박은식, 신채호는 우리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채호 선생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그 성균관에 입학돼서 되게 한 몇 달 정도만 더 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자 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진 않을 거란 얘기야. 나라를 빼앗긴 국가에서 편안함이란 것은 더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앞두고 때려쳐버렸다고. 이까짓 게 무슨 필요 있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신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언론인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뭐 소설도 쓰기도 하고 되게 다방면의 어떤 그 능력치라고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시기니까 가능했겠죠. 우리 21세기는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취미로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처럼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신채호 선생은 거의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했습니다. 독사신론은 종종론이라고 그러죠. 또는 민족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선의 나라이면 끝났죠. 끝났죠. 독사신론을 이겁니다.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해버렸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은 떠나지 않고 우리 민족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대로 지키고 있다. 단지 뭐만 사라졌다? 국호만 사라졌다. 민족, 종종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자, 봐자. 우리 역사를 한번 보자, 말이야. 고조선, 이만조선, 망한, 변한, 진한, 사만, 고려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다 사라졌다 이 말이야. 나라 이름은. 근데 이 땅에 누가 그대로 있다고? 우리 종족, 우리 민족이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가, 그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겠다고. 그 결과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서 우리는 무슨 한이라도 서있듯이 북한 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나라를 두 개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무슨 한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 한번 빼앗기더니 이렇게 무슨 한이 나라를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있어?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두 개나 만들었어. 그럼 언젠가는 북과 남도 언젠가는 망하겠지. 신채호 선생의 말의 기준을 하면.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이용하는 건 없으니까 세상에. 네, 근데 대신 북한이 먼저 망해야 돼. 그지? 네, 남쪽이 먼저 망하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야. 그래도 우리 살려주겠어? 그죠? 민주주의 교육받고 자본주의 교육 받았던 애들이 북한의 그 사회주의 교육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겠어? 다 죽이겠지. 북한이 먼저 사라져야 돼. 사라지더라도. 우리를 먼저 죽을 수가 없어, 죽어도. 그래야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국가관을 확실하게 해야죠. 네. 자, 신채호 선생님 두 번째 거. 하랑도 정신을 강조했다. 난가사상. 하랑도 정신을 강조했다. 되게 진취적이죠. 하랑도라는 게. 전쟁 때나 제1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랑도의 정신을 강조했다. 숙무정신이죠. 무를 숭상해야 한다. 이분이 쓴 책들이 좀 있어요. 네. 이순신전.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 이인전입니다. 최도통전. 이건 최영장군을 얘기합니다. 네. 이인전입니다. 답니다. 여기 이인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좀 삼았었다는 거예요. 이 영웅들의 일대기 파노라마를 갖다가 우리가 본보기로 좀 삼았었겠다. 신채호 선생이 쓴 책입니다. 박은식 선생도 책이 있거든요. 박은식 선생과 구분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신채호 선생, 이거 암기해 버릴게요.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 이순신,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박은식이라고 보시면 돼. 박은식 같은 게 이제 뭐, 안중근전 같은 게, 됐죠?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왔습니다. 조선사 연구처.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을 1000년 이래 가장 역사적 사건이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그죠? 1000년이죠. 1000년 이래 가장 역사적 사건이다. 묘청의 날 넓게 평가했다. 그 책이 뭐냐? 하나 더. 조선 상고사. 선생님,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비아는 우리가 아닌 상대방을 얘기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방과의 전쟁의 기록, 투쟁의 기록이다. 이걸 서문에 적어놨어요. 이 책을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조선사 연구처와 조선 상고사에 살짝 바꿔 묘청이 밑으로 이렇게 애웃버리십시다 이렇게. 내가 조선사를 연구해봤는데 묘청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때? 괜찮지? 이렇게 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 조선 상고사에서는 이렇게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서문에 전쟁이랑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역사란 이런 걸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표시했다. 신치호 선생님은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인보 갈까요? 정인보. 조선 영구입니다. 조선 영구를 저술했다. 5000년간의 얼을 강조했다. 얼입니다. 그 다음에 문일평, 조선심을 반표했다. 조선심을 강조했다. 이분이 쓴 책 한미 50년사. 이게 한 7년 전 국가적인 시험 나온 것 같아요. 한미 50년사. 그 다음에 조선학운동 볼게요. 조선학운동 1934년 연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34년 조선학운동. 안재용, 문일평, 정인보 등이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다산 99주기를 맞이해서 역사적인 일을 하나 하자. 그게 여의당 전서입니다. 여의당 전서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약용의 문헌들을 전부 다 정리했다. 정약용의 저서가 한 504권 정도 되는데요. 이걸 다시 새롭게 재편하고 정리했다. 여의당 전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롤모델을 삼고 싶은데 그 롤모델을 정약용을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 우리 조선의 학문을 대표하는 인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책을 편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약용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실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실학자라 하자 이렇게 처음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약용이 살았던 시기에 본인들, 우리는 실학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그럼 21세기 이후에 23세기, 24세기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겠냐는 얘기야. 21세기 사람들을. 그 사람 21세기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하겠냐는 얘기지. 뭔가가 있을 거거든. 선생님이 예측하겠는데 이거 같아. 코로나 세대. 코로나가 우리에게 되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훗날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되게 좋은 데이터가 되기도 해요. 코로나 세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미래서 제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875페이지 조선사회경제사 백남훈 선생이 했던 데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물사관의 근거에서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그분이 쓴 책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백남훈 선생이 일본에도 주장한 내용을 비판했다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빠졌다. 연개소문전. 생각났다. 박은식의 연개소문전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박은식의 연개소문전까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6페이지 실증주의 사학. 이병도, 선진태 같은 진단학회를 만들어다 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에 안재홍 선생을 한번 잡아야 된다. 안재홍. 조선 상고사 감입니다. 안재홍은요. 뭐라 그럴까요?
신초호 선생이 좋은 상고사인 반면에 안재훈 선생은 신초호 선생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 감이 들어갑니다. 감자가 들어가면 안재훈입니다. 네, 안재훈.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태, 조선민족사 개론, 조선민족문화 연구 정도.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를 볼까요? 문화재 보호. 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되게 많이 약탈해 가는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인물이 전영필. 선생님, 작년부터 이분 꼭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는 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전영필. 이 사람이 일본에 우리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유출되는데 시중 가격보다 2배, 3배 더 비싼 가격을 통해서 다 사들였어요. 전영필은 어떤 사람이냐면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아버지가 서울의 가장 최고 부자였어요. 그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20대 초반에 물려받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오세창 선생 같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오세창 선생이 이제 권유해서 우리 문화재를 다 사들이세요. 일본은 엄청난 밀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화재를 비싼 돈을 주고 다 사들였어요. 네, 굉장히 많이 사들. 그걸 다 보관했어요. 문화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영필 선생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거 오늘날 미술품들, 문화재를 보관하는 게 간송미술관이에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관을 목적으로 해요. 1년에 한 2번 정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요. 보고 싶은 게 이제 선생님은 촉잔도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 봤어요. 네, 선생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촉잔도인데요. 촉잔도가 열린다면 저도 한번 찾아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엄청난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서 꼭 봐야 될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전영필, 그 다음에 고유섭. 네, 고유섭 같은 인물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경성제국대학교에 나온 인물인데요. 네, 우리 미술품들 수집 연구원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쉬어갈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